이상하게도 눈물이 나더군요. 외로워서가 아니라 이제서야 알 것 같아서요. 65세 박미숙 씨의 고백입니다. 미숙 씨는 얼마 전 휴대폰 정리를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연락처 중에서 정말 편안하게 전화할 수 있는 친구는 단 2명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슬펐지만 6개월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하고 계신가요? 연락처는 많은데 정작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행복해지시는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충격적이지만 위로가 되는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현재 가까운 친구가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평균 1.8명이라고 답했답니다. 20대 때 평균 7.2명, 30대 때 5.1명, 40대 때 3.8명, 50대 때 2.6명이었던 친구 숫자가 60대 되면 2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사실이 외롭습니까? 라는 질문에 78%가 아니다라고 답했답니다. 오히려 편하다. 부담이 줄었다. 진짜 친구만 남아서 좋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인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예전엔 친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연락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걸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나? 하고 불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 한 카페에서 두 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분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친구들 연락이 뜸해졌어. 예전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도 안 보는 친구들이 많아. 나만 그런가? 그러자 다른 분이 대답하셨어요. 나도 그래. 근데 있잖아, 이제는 그게 편해. 억지로 만나서 할 말도 없고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하고. 진짜 편한 친구 2~3명만 있으면 되더라고. 그 말에 첫 번째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사실 그래. 친구 많으면 뭐해? 만나면 피곤한데.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그리고 그게 오히려 건강한 거구나. 제가 만난 이정숙 씨 67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숙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 관계에 엄청 신경 쓰셨답니다. 친구가 많아야 노후가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동창회도 나가고 등산 모임도 나가고 봉사 모임도 나가고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한 달에 모임이 10개가 넘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했대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오히려 더 외로웠답니다. 왜 그럴까? 나한테 문제가 있나?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는 몸이 아파서 모든 모임을 취소했답니다. 한 달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처음엔 불안했대요. 사람들이 나 없어도 잘 지내는 거 아냐? 나를 찾지 않으면 어쩌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더래요. 정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실 친구가 아니었구나. 그냥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정숙 씨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친구만 만나자. 억지로 관계 유지하지 말자. 그렇게 모든 모임을 정리하고 진짜 마음 편한 친구 2명만 남겼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오히려 더 외롭고 관계가 많은데 진짜 친구는 없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미숙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연락처 312명 중에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2명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미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인가? 하지만 그날 밤 미숙 씨는 곰곰이 생각해 봤답니다. 그럼 나는 정말 외로운가? 그 310명이 없어서 내가 불행한가? 대답은 아니다였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과 연락하고 지내던 시절이 더 힘들었거든요. 생일 챙겨야 하나? 모임 나가야 하나? 연락 안 하면 섭섭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담이 없어요. 진짜 친구 2명하고만 편하게 지내면 되니까요. 미숙 씨는 그날 밤 깨달았답니다. 친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가짜 친구들이 정리된 거구나.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성숙해진 거구나. 혹시 여러분도 이런 깨달음 얻으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진짜 친구만 남은 거라는 걸요? 여기서 중요한 이론 하나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심리학의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은 인맥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60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정말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보내자. 이게 사회 정서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숙 과정입니다. 뇌가 이제는 질로 승부할 때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예전엔 많은 사람 만나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편한 사람 한두 명 만나는 게 더 좋다는 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세요.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없어. 연락할 사람이 없어. 이런 마음이 외로움이에요.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내가 선택한 충만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 나만의 시간이 소중해. 이런 마음이 고독이에요.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들 때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고독을 즐기시나요? 이정숙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요. 나는 친구도 없나 하고 불안했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커피 마시고 책 읽고 산책하고. 이게 고독이더라고요. 충만한 시간이요.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60 넘어서 꼭 정리해야 할 독성 관계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첫째, 에너지 뱀파이어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힘든 일, 자기 아픈 곳, 자기 억울한 일. 1시간 내내 듣고 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지쳐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은 시원해 보여요. 오늘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혹시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는 친구요? 이정숙 씨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동창인데 만날 때마다 자기 며느리 이야기만 했대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처음엔 들어줬는데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숙 씨는 지쳤답니다.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듣기만 하는데 왜 나만 피곤하지? 그래서 조용히 거리를 뒀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나와 맞지 않아요. 둘째, 경쟁 중독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걸 경쟁으로 봅니다. 아들은 어디 다녀? 손주는 몇 명이야? 연금은 얼마 받아? 건강검진 결과는 어때?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으면 은근히 자랑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못하면 질투합니다. 혹시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서로 비교하게 만드는 친구요? 박미숙 씨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답니다. 모임 때마다 너희 아들은 뭐하니? 손주는 공부 잘해? 이런 질문만 하는 친구요. 미숙 씨는 그 친구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안 좋았답니다. 왜 나는 자꾸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까? 그래서 조용히 모임을 그만뒀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경쟁하고 싶지 않아요. 셋째, 가십 중독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만 합니다. 저 사람 들었어? 저 집 며느리가 그런데. 저 사람 요즘 안 좋대. 끊임없이 남 이야기를 하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처음엔 재미있어 보여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불편합니다. 저 사람이 내 이야기도 저렇게 하겠지? 혹시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남 이야기만 하는 친구요? 이정숙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그런 이야기가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싫어요. 나이 들어서까지 남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넷째, 무료 서비스 요구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요구합니다. 차 좀 태워줘. 이거 좀 도와줘. 여기 좀 같이 가줘. 처음엔 도와줍니다. 친구니까요.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됩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혹시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항상 도움만 요청하는 친구요? 박미숙 씨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답니다. 미수가 마트 가는데 나 좀 태워줘. 미수가 나 병원 가는데 같이 가줘. 매번 연락하면 뭔가를 부탁하는 친구였어요. 미숙 씨는 지쳤답니다. 내가 자기 전용 택시인가? 그래서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답니다. 다섯째, 조언 강요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충고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야 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섭섭해합니다. 혹시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충고만 하는 친구요? 이정숙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누구한테 충고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이야기 들어주는 친구면 돼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으신가요? 있다면 천천히 거리를 두세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60 넘어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그럼 진짜 친구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2025년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팀이 8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친구가 많은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높다는 거였어요. 그럼 질 높은 관계란 뭘까요?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공감의 방식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끊고 자기 이야기 안 해요. 아, 나도 그랬어 라고 화제를 빼앗지 않아요. 그냥 들어줍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했겠다. 이렇게 공감해 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는 친구요. 있으시다면 스스로에게 박수 쳐주세요.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둘째, 시간의 태도입니다. 진짜 친구는 시간을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바쁜데 어쩔 수 없이 나왔어라는 느낌을 주지 않아요. 만났을 때 온전히 나와 함께 있어줍니다. 핸드폰도 안 보고 시계도 안 봅니다. 혹시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만났을 때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친구요. 셋째, 만남 이후의 에너지입니다.
진짜 친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위로받고 충전되고 힘이 나요. 하지만 가짜 친구를 만나고 나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칩니다. 피곤하고 우울하고 후회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친구들 만나고 나면 어떠신가요? 힘이 나시나요? 아니면 지치시나요?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연락처에 312명이 있었지만 진짜 친구는 2명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2명이면 충분해요. 그 2명을 만나고 나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거든요. 이정숙 씨도 말합니다. 예전엔 친구가 10명도 넘었어요. 하지만 다 정리하고 지금은 2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행복해요. 억지로 관계 유지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세요.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5가지 선물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감정의 자유입니다. 혼자 있으면 남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나 왜 이러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는 걸요? 둘째, 나만의 루틴입니다. 혼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책 읽고 산책하고 낮잠 자고,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왜 그렇게 늦게 일어나? 왜 맨날 책만 봐? 이런 말 안 들어도 됩니다. 이정숙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혼자 산책을 간답니다. 아무도 없는 공원을 걷는 그 시간이 하루에서 제일 좋아요. 셋째, 내면 채우기입니다. 혼자 있으면 나를 돌아볼 시간이 생겨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싶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습니다. 박미숙 씨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60년을 살았는데 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더라고요. 일기를 쓰면서 나를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아요. 넷째, 자연 속 걷기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공원을 걷고 산을 오르고 바다를 보고 자연은 말이 없지만 위로가 됩니다. 이정숙 씨는 일주일에 3번 혼자 산을 오른답니다. 혼자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져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섯째,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으면 나와 대화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은 없었어? 잘한 일은 뭐야?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점점 편해집니다.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랑 있는 게 제일 편해요. 내가 나한테 제일 좋은 친구더라고요. 혹시 지금 친구가 줄어서 불안하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 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친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가짜 친구들이 정리된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럼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도 상처받고 나도 죄책감 들어요. 천천히 거리를 두세요. 모임 횟수를 줄이고 연락 빈도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세요. 이걸 소프트 랜딩이라고 합니다. 부드럽게 착륙하는 거죠. 이정숙 씨는 이렇게 했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모임을 2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엔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서로 섭섭하지 않게요. 그리고 경계선을 긋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이런 만남은 안 할래. 나는 이제 이런 관계는 유지 안 할래.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거절을 못했어요. 나쁜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하고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내가 싫으면 안 한다고 말해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더라고요.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었어. 이미 많은 관계를 맺어버렸어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리하면 됩니다. 박미숙 씨는 65세에 시작했어요. 이정숙 씨는 67세에 시작했고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입니다. 박미숙 씨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행복하세요? 미숙 씨는 이렇게 답하셨어요. 정말 행복해요. 예전엔 친구 312명 관리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생일 챙기고 연락하고 모임 나가고. 그런데 지금은 2명만 챙기면 돼요. 그 2명하고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요.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연락처 312명 중에 2명만 남았을 때 처음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축복이었어요. 310명의 가짜 친구를 정리하고 2명의 진짜 친구를 발견한 거니까요. 이정숙 씨도 말합니다. 예전엔 친구 많은 게 자랑이었어요. 나는 인기 많아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친구가 적은 게 자랑이에요. 나는 진짜 친구만 있어. 이게 더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 넘어서 친구 많으면 피곤해요. 진짜 친구 2명이면 충분해요. 오히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짜 친구 100명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단 한 사람. 그리고 나 자신과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노후를 가장 풍요롭게 만듭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혼자 있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그리고 고독은 충만한 시간입니다. 혼자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로도 완성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서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 몇 명이 나올까요? 10명? 5명? 아니면 2명? 괜찮습니다.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진짜 친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천천히 정리하세요. 갑자기 끊지 말고 부드럽게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보세요. 커피 마시고 책 읽고 산책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주일 후면 느끼실 거예요. 나 혼자도 괜찮네. 한 달 후면 깨달으실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네. 3달 후면 확신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의 친구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친구가 줄어서 외롭다. 나만 친구가 없나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로도 완성된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성숙이고 지혜입니다. 진짜 친구 2명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